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 홍천 동면 덕칠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직업은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제가 해군 UET를 나왔고 수중 토목 전문가였습니다. 91년도에 귀향을 해서 저는 원래 농자도 몰랐고요. 농사 짓는 연장 하나, 홈이 하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향을 해서 우리 집사람과 직업을 벌이고 나니까 막장 먹고 살 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여기 구룡령 넘어가면 휴게 식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16명이 24시간,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가 2차선 일대 얘기입니다. 그때 휴일이 되면 우리 집 앞쪽으로 차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영업을 했었고, 나물 전문 식당을 했었어요. 산채 정식, 비빔밥, 장국.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커피라든가 매점, 이걸 해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입소문으로 이 산채 정식, 비빔밥, 이게 소문이 나서 이제 이 반찬을 이 나물 위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반찬을 좀 팔아라. 그래서 장아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팔게 됐고요. 이 말린 나물보다도 삶아 있는 재료, 우리가 비빔밥으로 쓰려고 그러는 재료를 팔으라는 거죠. 이게 불고서 삶아서 헹궈가지고 무치기만 하면 되는 거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식당을 하면서 가공 특허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장아찌라든가 말린 나물을 다시 데친 거라든가 또 새파랗게 데쳐서 냉동한 나물들을 팔기 위해서 특허 출원하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재배를 했던 게 아니고요. 그때만 해도 그 산에, 온 산에 그냥 나물 지천에 깔려 있던 게 나물이었고요. 그때는 100% 다 자연산으로만 장사를 했을 때인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나물 수집하는 양이 적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재배를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이 나물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나물 자체도 고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나물 재배를 일부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약 한 5년 전서부터 조금 텃밭에다 조금 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었고요. 원래 전문 농사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배를 하면서 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게 군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돈은 많으니까 무조건 갖다 심으면 돈 되겠지. 그냥 갖다 심으면 무조건 잘 되겠지. 산에 있던 거니까 산에 심으면 잘 크겠지. 전문 지식이 없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약 한 14억을 털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걸치고요. 2005년도부터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선체시험장에 지금 퇴직하셨는데 안수영 부장님이랑 김종환 과장님 이분한테 매달려서 제가 전문으로 배우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평창 진부 쪽에 탑동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대산 명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산채연구소 있는 그쪽
동평 쪽에 곤달비를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가서 새벽에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새벽에 넘어가서 배우고 또 일 거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안면 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전문으로 좀 배우게 됐고요. 저는 지금 현재 강원도 산채연합회 부회장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산학협력단 가공 유통 재배기술 자문위원입니다. 전문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12월 말까지 제가 홍천군 산채연구모회를 10여 년 전에 만들어서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이제 우리 귀농을 하신 분들이 이 컴퓨터가 빠르지 않습니까? 정보가 수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을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홍천군은 그 이제 판매 쪽으로, 유통 판매 쪽으로 좀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임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홍천군 산채 회장은 제가 작년 12월 말부로 그만뒀고요. 일반 회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배지는 산재배지가 6만 평이 있던 곳에 이제 실패를 해왔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육모장이 1,300평, 그 다음 산마늘 재배 포장이 한 1,500평, 그 다음에 엄나무 심고 곰치 심었다가 죽인 포장이 4,500평, 지금 현재 풀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산은 6만 평이고 밭이 약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돈으로 갖다가 처발르면 다 돈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심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노동력 한계, 자금 한계, 관리 못해서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남을 시키면 제 가격을 못 받아요. 주인이 직접 뜯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일꾼을 시키면 깨끗한 걸 구분을 안 해줘요. 주인의 마음에 맞게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서 쓰레기 값밖에 못 받기 때문에 재배 면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해서 선별을 제대로 하고 가격을 제대로 받는, 그리고 남이 생산을 안 할 때 생산을 해서 고가에 파는, 그리고 하우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100평에 심어서 100평을 수확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100평에서 300평 내지는 500평까지 수확하는 그 상자재배 방법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상자재배로 연중 생산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밖에. 연구소에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상자재배법을 배웠는데 연구소에서도 이런 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상자에다 조금 연습을 했던 거지 저처럼 전문적으로 재배했던 연구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을 해서 그 뒤에 좀 사례도 좀 가르쳐 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1차적으로 저의 실패했던, 살림에 실패했던 거, 풀밭에 실패했던 거, 그 다음에 품목별로 우리가 이제 산채 재배에 대한 건 많이 들으셨겠지만 곰치, 눈개승마, 산마늘 인기가 제일 높은 게 그거죠. 그 다음에 이 양양 쪽엔 참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치 쪽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그림으로 보이는 게 저희 집 뒤에 위에 있는 게 산마늘 재배 포장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공장형 식물 공장, 저거는 영하 25도까지 떨어뜨리고 영상 25도까지 떨어뜨리면서 저기 안에 보면 칼라 빛이 있죠. 저거는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LED 등과 백색 등으로 해서 식물의 크기 적합한 빛만 조사하게끔 제가 만들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묘종이 들어가면 약 1,800평 정도 심을 수 있는 30평인데 한 번 심연을 깨트리고 나면 1,800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제가 이제 공장형으로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게차 안 쓰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보면 지게차가 있죠. 여기. 저게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지게차로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완전 공장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자, 요 사진은요 일부 산채 시험장과
식품연구소 노희선 박사님 가공 쪽에 일부 빵 종류라든가 이런 건 식품연구소 우리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진은 그 연구소 사진이 약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해 바랍니다. 자, 이쪽에 보면 엄나무가 그림 같죠? 제가 약 18년 전에 우리 동네에다 엄나무, 사천의 엄나무 마을보다 제가 3년 빨리 시작을 했어요. 저게 4,500평 밭에다 이렇게 심었던 겁니다, 제가. 근데 제가 유기농을 섣불리 배웠어요.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치고, 부숙되지 않은 탭이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나무 잘 죽죠?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그죠? 그 선충 피해가 특히 심해요. 엄나무 키워보시면. 그래서 엄나무를 그림같이 키워놓고도 지금 나무가 거의 짓고 한 15cm의 높이가 지금 한 15m 가까이, 10m 가까이 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엄나무를 다 캐서 그 동네 사람이 하시겠다 그래서 4,500평에 있는 거를 거의 다 팔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0개나 남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엄나무는 수확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동네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 와서 형 따먹게요. 그러면 가서 따먹어라. 그 대신 나 먹을 거 좀 따갖고 와라.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데요. 그 엄나무를 저렇게 저는 관리, 유기농으로 한답시고 약 관리를 안 해서 저거를 다 죽였습니다. 저를 그림같이 맹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곰치밭도 여기 바로 옆에 밭입니다. 풀하고 싸워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차광이나 광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광환경이나 토양환경, 수분환경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이 없이 그냥 갖다가 심으면 잘 되겠지. 그렇게 하고 시작했던 게 돈을 수억씩 갖다 발라놓고 결국엔 다 털어먹고 결국은 10몇 년 동안에 14억이라는 돈을 털어먹고 마누라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을 조금 차리긴 차렸습니다. 그 14억 빚 다 갚고요. 지금 은행 빚은 한 2억 5천 정도 있습니다. 은행 빚 다 갚으면요 은행에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은행 빚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자전 여러분들도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우리 나무를 키우려면 거의 나물들이 반음지성이죠. 약 50%에서 30% 정도의 차광 정도를 해줘야 좀 잘 되고요, 밭에서. 그 다음에 토양은 사질토 토양에서 크는 게 있고 점토질 토양에서 크는 게 있는데 저는 사질토 토양이든 뭐 점토질 토양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심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양 환경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나무를 이제 여러분들도 키워보셔서 알지만 물을 감을 때 물을 주지 않으면 다 말라지고 상품성이 없죠. 그래서 이 수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배하시려면 꼭 광수 시설을 해놓고 해야 된다. 광환경을 위해서 차광막, 그 다음 토양, 수분, 요 세 가지 환경을 꼭 검토를 하시고요. 내 토양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땅은 뭐 습해서 광수시설을 안 해도 돼. 내 땅은 좋아서 아무거나 잘 돼. 그러는 사람들이 타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상품성이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런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요. 이왕 하신 거 조금 우리 센터에서 시설 좀 해주시잖아요. 좀 보완을 하셔갖고 좀 하시고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 어성전이 들어가는 그 마을에 참치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오다가 한 50톤이 들어왔어요. 참치 오다가 가공공장에. 와보니까 다 노지인데 그게 또 가물어서 작년 전에는 엄청 가물었잖아요. 참치 나올 때. 다 말라 있는 거야. 관수시설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취나물 재배 포장에. 하다못해 저기 분수호수라도 깔아갖고 양수기라도 그 도랑물을 그냥 철철 흘러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양에도 이렇게 보면 수분 환경이라든가 광 환경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용하시려면 광환경이랑 토양이야 우리가 완전히 완숙된 부숙이 아니고 완숙된 퇴비를 쓰면 병해충이 적어요. 근데 온 동네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골이 타분한 개분 갖다 뿌려놓으면 거기 살아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토양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수분이나 광환경 같은 게 인위적으로 하려면 좀 산과 같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애착을 갖고 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6만 평 중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렇게 밭처럼 간보를 하고 저렇게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닭고랑처럼 다 맹길어 놨잖아요. 그리고 저기다 씨 뿌리니까 저런 낙엽 보시다시피 저렇게 낙엽이 두껍잖아요. 저희 산이 참나무 군락지이고 수십 년 동안 참나무 군락지로 있던 땅이라 땅은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땅이라고 하지만 씨 뿌려서 바로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밭처럼 맹길어 놓으면 몇십 년 동안 땅속에 있던 풀씨가 나와서 저 옆에 보세요. 저 밑 하단에 저렇게 무릎팍이 빠질 정도는 저기서 무슨 나무를 키웁니까? 그래서 산을 너무 이렇게 재배를 하기 위해서 땅을 너무 뒤집어도 안 되고요. 저렇게 너무 우측 상단처럼 너무 간보를 많이 해도 빛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물이 안 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몰랐던 거야. 그냥 줄 맞추고 산림조합에다 맡기면 줄 맞추고 한쪽으로 야적해주고 그냥 훤하게 깎아주고 그리고 거기다 갖다 꽂으니까 됩니까? 산재배지 저 위에 좌측 상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봐도 나무가 없죠? 좌측 상단에 나무 간보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삭보를 해놓은 데다가 곰치를 갖다 심어놓으니까 곰치가 어때요? 제대로 안 크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삭보를 하고 장비, 포크레인 가지고 나무 뿌리까지 다 캐놓고 나니까 아주 풀이라는 풀은 말도 못하고요. 저거 조성해놓고 얼마 있다 태풍이 와갖고 또 싹 쓸어버렸어요. 아주 땅을 포크레인 뒤집어 놓으니까. 그래서 장비 같은 걸로 산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으로 뒤집든 이런 거는 좋지 않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땅은 뒤집지 마시고요. 묘를 키워가지고 낙엽을 살짝 제치고 모를 꽂으세요. 그리고 다시 낙엽을 싹만 나오게끔 덮어 놓으세요. 그게 풀이 적게 나오는 방법이고 수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게 너무 그냥 이렇게 삭벌식으로 했고요. 장비들이 돼서 사태 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